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오토존, 미국의 자동차 부품 유통기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네, 오토존, ORLY라는 티커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지난 30년간 주가가 무려 55,810% 상승했다는 정말 믿기 어려운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네, 5만 퍼센트가 넘는 상승률이라니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좀 따분할 수도 있는 산업이잖아요. 자동차 부품. 여기서 이런 성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떨지 핵심만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오토존의 그 빛나는 과거가 과연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 그렇죠. 성공 비결도 보고 현재 가치, 또 위험 요인까지 좀 균형 있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 숫자요. 30년간 55,810%. 와,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러니까 1993년에 만약 한 1,000만 원, 아니 1,300만 원 정도? 만 달러를 투자했다면요. 네, 그랬다면 지금 559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77억 원 가까이 되는 거죠. 77억이요. 와, 이게 무슨 최첨단 기술 기업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동차 부품 가게 이야기라는 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정말 그렇죠. 이런 엄청난 성장의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우선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소비 시장, 그리고 자동차가 그냥 뭐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제라는 점이죠. 차 없으면 안 되는 동네가 많으니까. 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은 차를 고쳐야 하잖아요. 특히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요, 사람들이 새 차를 사기보다는 기존 차를 더 오래 타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부담되니까. 네, 이게 바로 오토존 같은 부품이나 수리 관련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른바 경기 방어적 특성이라고 하죠. 아하, 불황에 강한? 맞습니다. 실제로 그 자료를 보면 미국 차량 평균 연령이 계속 늘고 있어요. 2014년에 11.4년이었는데 2025년은 12.8년까지 늘어난다고 나오거든요. 와, 차를 정말 오래 차네요. 네. 차가 오래되면 당연히 부품 수요는 늘어나겠죠. 이게 오토존의 꾸준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배경인 셈입니다. 1957년에 세워져서 지금 북미의 매장이 6,400개가 넘는다니, 와, 정말 거대 기업이군요. 안정적인 기반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최근 실적 보니까요. 약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2025년 1분기 매출은 한 4% 늘었는데 순이익은 오히려 2% 줄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이제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선 대기업의 뭐랄까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관리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렇군요. 매출이 조금 늘었는데 순이익이 줄었다는 건 뭐 원가 상승 압력이나 아니면 경쟁이 좀 심해졌다거나 이런 비용 쪽 영향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거죠. 비용 문제? 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회사 전체의 이익이 좀 주춤하더라도 주주들 가치를 올리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자료에서 강조하는 자사주 매입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배당금 대신에 회사가 번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네요. 2011년 이후로 그 규모가 무려 2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조 원이 넘어요. 와, 이게 주주한테는 뭐가 좋은 건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사주 매입은 쉽게 말해서 회사가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기 주식 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주식 수를 줄인다. 네, 피자 조각 수를 줄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피자 전체 크기, 그러니까 회사 전체 순이익이 그대로거나 조금만 커져도 조각수, 즉 총 주식수가 줄면 남아있는 한 조각, 주식 1주의 가치는 더 커지겠죠. 아하, 그렇죠. 이게 바로 주당 순이익 EPS가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전체 이익이 크게 되지 않아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들이 가진 개별 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오토존은 이 전략을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주주 가치 제고에 집중하는 거죠. 와, 피자 조각 비유 이해가 확 되네요. 근데 이렇게 안정적이고 주주한테 잘해서 그런지 현재 주가 수준은 좀 높다, 이런 지적도 있네요. 네, 맞아요.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 33배라고요? 시장 평균인 S&P 500이 한 28배 정도인데 그거보다 높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부담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죠. PER 33배라는 건 물론 시장이 오토존의 그 꾸준함, 경기 방어적인 특성, 그리고 자사주 마입 같은 주주 환원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한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긴 합니다. 네, 그건 그런데.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아, 이미 비싸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앞으로도 계속 잘하겠지 하는 예상이 가격에 이미 녹아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더 오르기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자사주 매입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쓴다는 건 그만큼 신규 사업 투자나 미래를 위한 혁신에 들어갈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회비용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좀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점은 알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오토존은 뭐 경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업 모델,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라는 강력한 주주 환원 카드가 있지만 네. 동시에 주가는 이미 좀 높고 그래서 앞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숙제를 안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기존에 길게 투자해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꾸준한 주주 환원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으니 매력적일 수 있죠. 네. 하지만 새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걸 감안해도 괜찮은 수준인지 이걸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오늘 오토존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보이는 산업에서도 와, 이런 엄청난 성공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 여러 방식들, 그 의미, 또 현재의 가치 평가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걸까요?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법에는 오늘 얘기한 자사주 매입도 있지만 직접 현금을 주는 배당도 있고 또 미래 성장을 위해 다시 사업에 투자하는 재투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과연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 가치를 높이고 또 혁신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효과적일까? 뭐 정답은 없겠지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투자 대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세우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